네, 한 단계 수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죠. 템베거의 여신 아이린 위원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주말을 잘 보내고 왔는데 시장이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3대 지수를 보니 5주 만에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니 잭슨 홀 미팅을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26일에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조금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약간 위축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금요일 우리 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은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 유럽 최대 경제국입니다. 근데 독일의 PPI가 7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일단 하회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럽 내 물가 상승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더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가 밝혀지면서 조금 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기록적인 폭염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 관련해서 또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가스를 또 어느 정도 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런 좀 주말 사이에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 차례 이제 종목들도 그렇고 또 지수도 밀리는 흐름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480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80선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오늘장 아침에 시가가 갭으로 빠져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살짝 돌려내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이번 주는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번 주 본다면 또 원달러 환율도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렇다면은 원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국에 보니까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결정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모두 부진한 흐름인데 불구하고 중국만 나홀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상승의 고강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더 탄력되지 못하고 좀 둔화된 흐름인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중국은 금리 인하를 했다는 점은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7월에 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하게 또 발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확대되는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 또 1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0.05 포인트 퍼센트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 시장에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로 해줬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미국 시장 상승 여부, 그리고 또 중국 시장 또 상승 여부에 따라서 장중에 변동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10시 반에 또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난 뒤에 좀 좋은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2,450선 지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 여부를 한 차례 밀어낸다면은 2,420, 30선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이번 주에 또 한은에서 금리 관련해서 금리 인상이 한 25bp 정도 인상 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니 이번 주 한 주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면서 박스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과 시장 점검 자세하게 해봤고요. 또 위원님의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는 효성 OMB인데요. 자, 효성 OMB가 이제 바닥에서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밀 재고량이 1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곡물 관련주도 또 사료주가 제일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고, 그다음 이어서 이제 뭐 곡물 관련주 그리고 또 비료 관련주까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료 관련주에서는 효성 OMB를 여러분들께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밀수입 관세 인하 및 폐지 방안을 인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효성 OMB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장중에 한 차례 11,000원 돌파 시도했다가 밀어내는 모습인데요. 종가 부분에 얼마 정도의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3분기 곡물 수입가가 이제 상승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된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4분기까지 본다면 3분기 상승률 대비해서 4분기는 그렇게 뭐 상승률이 크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밀어낸 구간에서 갈 섹터가 없다 보니 효성 OMB 같이 이런 종목들, 뭐 곡물이나 사료나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눌림목에서 한 차례 이제 공략을 해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의 오늘장 특징주 효성 OMB까지 알아봤고요. 또 위원님의 종목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서울 옥션까지 점검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서울 옥션을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조금 밀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제가 이제 종목을 미리 드리는데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20% 전후를 찍고 있어서 조금 밀어내면 2차로 매수를 하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정이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5일인데요. 그렇다면 한 2주 정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정상급 아트페어 프리즈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정 매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키아프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열리는데 9월 3일부터 6일까지 9월 초에 대규모 아트페어가 여러 차례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서울 옥션이나 또 K 옥션도 마찬가지로 함께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최근에 뉴스는 그렇습니다. 신세계에서 주당 4만 원대 인수 계약에 임박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날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한 건 23%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큰 거래량 없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다시 한 번 더 일정이 다가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차분하게 이제 23,000원 전후에서 이제 2차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24,000원 아래로 확보를 하신다면 충분히 익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SH에너지화학도 점검해 주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이제 SH에너지화학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해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주말 사이에.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가스전 파업을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 이제 시초가가 1% 상승해서 장중에 11%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 부분은 사실상 예전부터 항시 맞던 자리입니다. 맞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시해드린 1,400원 이상 목표가 추가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더 지켜보자. 지금은 대응할 자리는 아니고요. 좀 더 상승을 조금 지켜보면서 홀딩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의 종목 두 가지 점검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넥스트 레벨 종목은 무엇일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오늘 종목 뭔가요? 자, 오늘은 박셀 바이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특징주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특징주로 말씀드린 날은 이제 목요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자리가 좀 어중간해서 제가 못 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9월 1일에 앞으로 한 1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임상 2회 이상의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임상 2회 이상의 이제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9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공략을
단기적으로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박셀바이오는 1차적으로 최하단 37,000원, 8,000원대 매집을 했는 종목인데요. 2차적으로 6만 원대 전후에서도 매집을 했었고요. 3차로 9만 원대까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수차례 지금 지속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상학회에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홀딩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92,000원 정도까지 지금 자리에서 한 900원 정도 더 빠진다면 일단은 거기까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종목은 박셀바이오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